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부동산 폭락 언제 오나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유튜버들이 대구 부동산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다, 분양도 미달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유튜브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고 과연 대구 폭락 언제쯤 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다크 하우스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1개월 전, 그리고 6개월 전, 2주 전, 8개월 전 대구 아파트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대구 아파트 대폭락 징조, 대구 아파트 폭락 맞았다, 대구 아파트 폭락 시그널, 대구 아파트 폭탄 돌리기. 그래서 대구 아파트가 폭락이 곧 올 거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 말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보통 흔히들 우리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한 2년 전에도 있죠. 2년 전에도 대구 아파트 폭락한다 뭐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비하면 대구 부동산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분의 말씀대로 향후 또 한 3년이나 4년 있다가 다시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할 때 다시 2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기에는 거의 무리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11개월 전에도 대구 아파트 신축사세요. 그리고 다크하우스 때문에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본인에 대한 어떤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기다려봐라, 분명히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하락론자 중에 대표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대인시, 광수시, 그리고 그 계보를 잇는 이분인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2년 전에 있죠. 2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 대구 아파트 강남보다 심한 수성구 거푸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이렇게 2년 전만 하더라도 수성구가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저렴했죠.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거품이 많이 꼈다, 뭐 이렇게 볼 수, 이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만 이렇게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이분도 쇼킹한 부동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도 거의 한 50만 명,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이분도 다크하우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락론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쇼크 과욕이 부른 참사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주장하는 게 대구 입주 물량, 특히 분양 물량이죠.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대구 드디어 미분양이 시작되었으니까 대구 아파트 이제 쇼크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뭐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부동산 조금씩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조회수 좀 나오고 지방 부동산의 몰락서막, 대구에서 시작된다,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구 부동산 그렇게 쉽사리 있죠. 물론 조정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23년이 33,000. 물론 이것이 부동산 지인 자료입니다. 지인 자료인데, 과학은 이것이 정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23년 물량이 많다. 물론 22년 내년에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적정 물량
부동산 지인 자료를 봤을 때는 항상 적정 물량보다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12,000세대가 아니고 15,000세대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22년은 21,000세대, 23년에는 33,000세대가 입주한다. 이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데, 요즘의 현상을 보면 과연 대구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자, 분양이 양극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성구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만촌이라든지 태왕 디아너스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죽전역 에얼리엔들, 여기도 경쟁률이 제가 볼 때는 낮지 않았다,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최근에 위에 유튜브들이 이렇게 대구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동대구역, 대구역, 그리고 동구 지역에 분양한 일부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났다 이거죠. 그리고 수성구 내에서도 파동 지역에 거기 분양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다. 그 다음에 태평로 일대도 미분양이 났다. 뭐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유튜버, 그리고 경제신문, 메인 경제신문 일간지에서도 대구 아파트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완화에 대한 그런 보도도 있었고, 6월 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것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사람들이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과거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같은, 즉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08년도 있죠. 08년도부터 해가지고 11년도까지 이런 시장은 이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와 같은 IMF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이런 폭락장이 연출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은 과거와 같은 폭락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입주 물량이 많고 연말에 설사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폭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폭락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특정 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그렇게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 지역에 공급이, 즉 입주가 좀 폭탄되는 경향이 있지, 대구 전반적으로 그렇진 않다. 물론 그 파도가 밀려가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 전반적으로 폭락이 있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공급만으로 아파트 폭락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그제서야 뭐 하락, 대폭락 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외부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없는 한은 제가 볼 때는 폭락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정은 뭐 23년도 아니면 올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달이죠. 6월 달에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 양도세와 종부세에 따라 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이 바뀌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전국적인 유튜브와 경제신문에서 대구 미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기사를 많이 실고 대구 부동산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 않다. 일시적인 조정은 올 수 있지만 대폭락은 쉽게 오지, 대폭락은 아니라 폭락도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